최강 조교 전문지 뉴월드 경마의 원석입니다. 뉴월드 경마의 신동원입니다. 2012년 12월 15일 토요 경마 사설 방송 노블리티 퍼펙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막년에는 뭐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쪽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말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친구가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 달랑 하루시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죠. 자, 지난주 그랑프리는 이제 부산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플라잉 캐치 우승할 때 우창국 기수. 네, 42조였죠. 그 이후에 좀 가장 좀 황당했던 그런 좀 그랑프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뭐 감동의 바다는 뭐 어느 정도 능력이 그렇죠.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전력인데 우승 터치가 선입으로 2,300을 들어왔다라는 거는 1,400에서도 선행 못 받으면 나가 떨어졌단 말인데 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결과였죠. 승부할 때는 안 들어오고. 그렇죠. 승부를 안 하니까 또 고춧가루 뿌리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를 했고 그동안은 탐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번 지난주 또 결과는 좀 어떠셨나요? 지난주는 이제 부산 제주에서는 제가 좀 괜찮았는데 서울이 조금 좀 미진했었던 부분 이번 주 좀 복구를 하겠고. 자,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준메인급 승부처 모두 다 적중이 나왔었습니다. 라스트 경주에 이제 벌마의급에 이제 IM 넘버원 이것도 이제 준메인급으로 적중을 드렸었고 일요일날 부산 3경주에서 제가 이 절세가인 부중 무겁다 완전히 잘라내면서 역시 원태양 스테이터스 스테이크의 원태양 이게 준메인 승부 경주 원틀러 적중을 드렸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1, 3, 5 경주를 다 때려드렸어요. 배당이 다 터졌었던 경주인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제주 3경주 여기 이제 배당이 43.9배가 나왔고 제주 1경주 때도 또 제가 이제 준메인급에 적중을 드렸고 서울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미스터 모낙 제가 이제 휴양마지만 조교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거 그게 좀 적중도 됐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주에 11개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무난하게 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이제 승부처 좀 적중을 있었는데, 나머지 일반 경주에서 좀 조화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주에서 2주 연속 A급 이 승부를 적중을 했었고, 또 이 토요일 날도 메인 승부를 적중을 해가지고 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메인 승부를 전부 다 적중을 했었고 또 이제 서울 쪽에서도 스토밍런 제가 이 자리에서 인기 1위 연두를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쌍승승만 또 10배가 나왔었고요.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산 쪽에서도 올수 28조 또 올수를 가지고 또 19배짜리 또 한 방으로 떨어뜨린 기억이 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평소에 비해서는 조금 적중이 좀 안 나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고배당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경기들도 상당수 있었지만은 모두가 좀 제 부족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주에 더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이번 주에 반드시 채워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전쟁입니다. 네. 풀게이트, 14마리 거의 풀게이트인데, 이 승부처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우선 제주 일마배로 인해서 한라마 1등급이 7경주, 자체 경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메인급 승부처 1경주, 첫 경주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 서울 메인급이 이제 11경주, 그리고 이제 서울 준메인급은 7경주에 가져가겠고, 제가 꼭 노리고 싶은 배당마가 나오는 10경주에서 한번 배당 승부를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메인은 이제 좀 일찌감치 좀 서둘러서 잡았습니다. 오전장 3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했고, 준메인 승부는 이제 후반부에 8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12경주가 대끼리 맞건 인기만 하나 걷어내고 한 방으로 마무리 짓는 승부처럼 말씀드리겠고, 제주 메인은 제가 이 4경주 마지막 4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서울 메인이 11, 준 메인이 7, 배당 승부가 10, 제주 메인이 1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제가 이제 서울 메인 3, 준 메인이 8, 한방 승부가 마지막 12,
제주메인 4 이렇게 자, 준비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자고요. 네. 자, 1경기입니다. 국내산 5분에 1400레이스 14마리 풀게이트 채워져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지난주에는 조금 그동안 부진했었던 기수들이 선전을 했고 이제 조경호 기수도 돌아왔고요. 그렇죠. 좀 이 메이저급 기수들이 좀 많이 선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인건도 왔잖아요. 예, 조인군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위크제트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그런 마필이 되겠고 얘가 선행마를 때려잡으면서 자력으로 다 2번 연속 입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 이번에 뭐 국산 5분 경중이 합니다만 뭐 강자급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연속 승부 의지 한번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싶은 레이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번 동방무패를 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직전에 누가 봐도 좀 한 박자 늦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이거 뭐 문세영 기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뭐 우창구 조구사가 직전에 결과가 정말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문세영 기수가 올라왔는데 뭐 가라마라 이런 얘기는 못할 거고 뭐 컨디션도 상당히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어서 이번에는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닌 한 박자 서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적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1번 동방무패. 자, 인기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얘를 좀 대가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얘를 가지고 배팅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또 하나 좀 뭐 추천드릴 말씀 있나? 예, 뭐 동방무패는 직전에 제가 보기엔 뭐 확실하게 탐색이다. 예, 뭐 전혀 뭐 출발부터 의지가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전 이 6빅 석세스. 직전에 제가 얘를 자르고 개인적인 일경주 승부를 들어갔었던 그런 말인데 이번에가 찬스예요. 얘는 1300원 지극히 불리합니다. 직전에도 스피드 발휘가 조금 되지 않으면서 종반 걸음까지 나와주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거든요. 빅 석세스한테 딱 걸린 그런 느린 경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6빅 석세스도 이번에 좀 입상권 강력히 도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배당권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3번 켄트룰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경이가 지난주에 뭐 인천 탱크라든가 또 대산경주 터프인 전부 다 지금 못 간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철 조구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라는 거는 뭐 전도경 비치 입장에서는 뭐 가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타야 될 입장이에요. 이거는 밟기만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말이어서 저는 이번에 3번 켄트룰러까지 말씀드리면서 1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서울경마 2경주로 갑니다. 국내산 5군의 안말 레이스인데 자 어떻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우선은 최근에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애가 이제 사태양화인데 여기 이제 인기권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만은 뛰어왔었던 편성도 그렇게 약했던 편성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전개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태양화를 저는 중심으로 보고 싶고요. 상대마 중에서는 저는 이번 부산성 레이디 같은 경우가 직전에 이제 다소 조금 이 상대도 강해졌고 거리가 늘어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적극적으로 추진만 해주고 거리가 줄어든 상황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태양화를 좀 인기권 중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이 부산성 레이디의 선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선두권이 좀 충돌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뭐 1번, 4번, 13번 얘네들이 이제 선두권을 충돌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올라오는 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복병권 마피를 한번 배팅권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경기인데 자, 이 외곽에 있는 14번 탐나 여걸입니다. 저는 얘가 최근에 사실 뭐 정상적인 승부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뭐 태양화라든가 뭐 리얼레이스 뭐 또 테이트 얘네들이 선두권 충돌을 벌이면은 최근에 또 능력 있는 말들하고 싸워왔고 또 거리가 내려와서 오히려 최외곽에서 한 박자 서두르기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14번 탐나 여걸 한번 중심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를 하겠고 자, 이 또 하나 좀 관심을 좀 가져본다라면 자, 아무래도 이 안쪽에 있는 1번 리얼 레이스가 만약 태양화를 넘어서 선행을 나갔으면은 사실 얘는 뭐 아끼면은 이유가 없는 말입니다. 뭐 1군까지 올라갈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안말 편성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온 거라면은 강력한 선행 작전, 선행을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1번 리얼 레이스까지 지켜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또 하나 뭐 추천드릴 말씀 있나요? 다른 뭐
다 인기 마필들이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저는 뭐 사태양하고 이 부산송 레이디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산 5군의 안말레이스, 이 서울경마 2경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이제 서울경마 3경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날 오전장에는 그 욕심을 내는 그런 편은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딱 치마표를 뜨자마자 바로 그냥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만큼 제가 출전만을 기다렸던 직전에 뛰는 거를 보고 너는 다음에 나오면은 무조건 대가리다라고 마음먹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서둘러서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올해 들어와서 서울 쪽에서는 A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A급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A급을 했었고 물론 뭐 적중을 했지만은 너무 자주 한다고 우리 신동훈 의원님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메인으로 했는데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한번 좀 풀어주세요. 예, 우선 이제 직전에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애는 12 싱싱 2000입니다. 조교시 모습 뭐 미키랑 동반을 하는데 미키는 싱싱 2000한테는 조금 전력이 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 차이는 싱싱 2000이 좀 아래 군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1 키핑 트로피도 직전에 초반 방해감 받지 않았으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뒷걸음 자체가 조금 뻣뻣한 듯한 느낌의 조교시에 목격이 됐는데 외곽에 있는 두 마리가 그래도 좀 전력이 앞서 있다 이렇게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입장 가능마가 여러 마리 있는 편성입니다. 자 이것도 제 스타일, 원석 스타일대로 이제 승부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3번 대싱디바가 이제 인기를 좀 많이 잡아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얘를 가지고 승부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 제가 연두도 그랬고, 최근에 대창경주 K탑도 그랬고, 자, 인기 1위를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승부가 되는 게임입니다. 여차하면 또 배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저는 이번에 출전만을 기다렸던 A급 관리말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갈 거니까 서울경마 3경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메인 승부 기분 좋게 오전장부터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1라운드로 왔습니다. 제주마 2등급의 900m 레이스인데 사실 제주마 2등급은 그렇게 중계 경주로 자주 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또 제주 중계 1라운드부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요거 뭐 인기권에 있겠지만은 6번 백호 신천의 직전에 1등급에 점핑 직전해가지고 뭐 새벽 행진 또 태잡이 이런 샌마드라고 뛰어가지고 이 만만치 않은 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에 뭐 선행도 가능하겠고 편성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 무겁지만은 뭐 능력을 제대로 좀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6번 백호 신천을 좀 시작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이 지난주에 이제 또 제주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번에 숫자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뭐 언급을 해주셨던 백호 신천은 뭐 전대지상 올대가리겠죠. 뭐 제주 예상제가 됐건 뭐가 됐건 올대가리인데, 이번 주 제 메인 승부처는 다 적중에 포커스입니다. 자, 적중에 포커스로 두르게해주고 다만 강성 기수가 이 백호 신천을 기승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후차권 대끼리 마필이 그렇게 저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뭐 10번 계림영광이나 예치 혼디 모양 이런 애들이 팔릴 텐데 제주마 이경주가 보통 이 후반부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모든 경주를 제주도 이제 복귀를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제가 제주마 2등급을 잘 메인 승부를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중에 대한 자신감 이건 뭐 무조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제주 1경주 무난한 적중이다. 이제 주력이냐 방어냐 그것만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적중을 했다라고 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함께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적중을 하시고요. 자, 제주 1라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서울 4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가운데 7번 장미연덕이 좀 세게 팔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난타전 구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프로첼라 자 김혜선이 타고 있는데
이 33주도 거의 이제 배당을 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마감이죠. 이번에 그렇게 주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직전에 뭐 이제 걸음과 기록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주기 자체가 짧으면서 조금 조교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힘이 찼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뛰어왔었던 편성도 괜찮고 특히 이제 직전 경주 모습을 봤었던 이 프로첼라 상당히 좀 괜찮은 전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 4 필승 여왕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전에 나름대로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는데 35조의 흑성풍 얘랑 이제 병합도 했고 직전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늘어나서 부진한 면모가 있었다라면은 이번에 뭐 조교식 얼음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4 필승 여왕까지 해서 이 복평권 2마리 10번 프로첼라와 4 필승 여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못 먹어도 쓰리겁니다. 자, 외곽의 열하나 강호시대는 한 번 더 이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가져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못 뛴 말은 아닌데 직전에도 초반에 선행 가려고 너무나 좀 무리했던 게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무리했던 레이스 치고는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고 자, 이번에도 해당적 맥스비하고 병합을 할 때 상당히 스피드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번에 강호시대가 오히려 외곽에서 선행 욕심을 내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열하나 좀 강호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복병권에서는 만약에 선두권이 우르르 무너지면은 한가운데 5번 벤자민 비도 직전에 사실 말들이 너무 세가지고 정상적인 승부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5번 벤자민 비 선두권 흥전제는 마지막에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5번 벤자민 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경마 4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2라운드로 왔습니다. 요거 이제 좀 강축이 없는 접전 구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뭐 강축이 없죠. 저는 외곽에 있는 이 구귀족 장식 강성 기수 제가 뭐 선호하는 기수는 아닌데 뛰어왔었던 편성에서 이 환상의 꿈 역마탄생하고 뛰었다라면은 여기서 뭐 한 수 위에 좀 발걸음을 좀 보여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우선 9번 귀족 장식으로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쪽에 2번 고공산이 직전에는 이 박진호 기수가 직선에 들어서면서 말을 좀 외곽으로 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고 또 혼전이겠지만 좀 덜 팔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배당권에서 한번 2번 고공산을 좀 노려보고 싶은 경기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뭐 한국 최고 미녀 기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훌륭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나윤아 기수 씨 푸른 날에 뭐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얘가 이제 한라마 3등급 와가지고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얘 같은 경우도 역시 환상의 꿈 명마탄생. 근데 한라마 3등급 상위급 마필들하고 경주로 뛰어섰던 거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제 한라마 3등급에 이제 한번 입성할 때 됐습니다. 타이밍 영상 됐기 때문에 푸른 날에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번 국제도시 또 다른 여성 기수가 이제 김지희 기수인데 얘가 이제 얼만큼 일찍 붙어주느냐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이 마지막에 내측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제대로 때렸으면은 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김지희가 기승을 해서 오히려 한 박자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또 기본적으로 좀 여력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6번 국제도시도 반드시 관심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중계 3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경마 5경주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인기마들의 좀 전력이 조금 앞서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세게 보세요. 예, 우선 뭐 인기만 하면 이제 7 에코크라토스 같은 경우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요게 좀 저는 김혜선이가 한번 기승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마무리 조교를 유승환이가 하더니, 완전히 유승환이가 안 타는 마방이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크라토스. 스피드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D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은 있지만, 스피드감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늘어난 거리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 저는 이 외곽에 있는 10번 퍼펙트 딜,
자, 12점 하방에 하만식 기수. 자, 6번 초이하고 서순배 마주가 동반 출조가 되고 있는데, 이 초이 같은 경우도 올프유왕 동반을 하면서 걸음은 분명히 좀 나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모자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 10 퍼펙트 딜이 직전에 유승환이 타고서 제대로 안 탔거든요. 이거 선이 붙었다가 그냥 끝나버린 좀 아쉬운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식으로 교체를 했다라면은 부담 중량이 그대로입니다, 지금. 충분히 좀 가치가 있지 않냐. 10번 퍼펙트 딜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7번은 대가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선행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직전에 또 럭키쉐리하고 뛰었단 말이거든요. 또 아르고민도 7마튼 차로 이겼고, 뭐 늦발만 하지 않으면은 얘는 뭐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7번은 좀 중심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후차권도 뭐 1번이냐 6번이냐 이 안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 저는. 1번 코너톤이 거리가 늘었지만은 뭐 아무 말도 아니고, 직전에 원체 뭐 여유있게 올라갔던 그런 걸음이라서, 이거는 뭐 좀 재미없게 끝나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인기맛 게임으로 좀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재밌게 보는 거 있으세요? 혹시? 예, 제가 뭐 한 마디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뭐 인기를 모으겠지만, 11 스마티 로드. 박태종 기수가 최근에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낮았어요. 입상률도 상당히 높여졌고 매주 꾸준한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소속조 송문길 조교보 상당히 또 정성을 들인 측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이상의 발걸음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박태종 기수가 이제 1800등에 10등만을 남겨두고 네네.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열하나 스마트 로드까지 신동훈 위원 추천드리면서 서울 경마 5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주 중계 4경주로 왔습니다. 한라마 2등급의 1400 레이스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제주 중계 레이스 가운데에서 가장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또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제주 경마만 하는 또 금요 경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번 주 제주를 좀 잘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열심히 준비해야죠.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고만고만한 그런 전력들인 것 같은데, 뭐 좀 세게 보세요. 예, 우선 보통 이제 원석이 형님이 제주마 1등급을 이제 주로 메인 승부로 하시는데, 오늘 제주마 1등급이 없어요. 좀 없어요. 없고 이제 보통 이제 단거리를 선호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중거리에서 승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좀 노림수가 있다. 저도 이제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인데, 전 이 3 아름다운 참 이 제주 자체 경주도 그렇고 중계 경주도 그렇고 참 이 믿음이 안 가는 기민항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얘가 이제 뛰었던 편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 1400m거든요. 지금 뭐 인기마인 푸른 달도 이겨봤었던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선만 다해준다라면은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냐. 어차피 뭐 깜빡이 맞고는 좀 저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3 아름다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김일환 기수는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탈 때 보면.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뭐 선전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사실 좀 종합지가 없어가지고 인기도가 어떻게 좀 뚫릴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배당은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조합이 되더라도 환수가 나오는 그런 경주여서, 자, 요건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는 뭐 승급전을 치르는 말들이나 기존의 말들이나 전력차가 크지 않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 토요일 메인 승부 전부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반드시 좋은 결과 안겨드릴 테니까 많은 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경마 6경주로 왔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인기마들 간의 접종 구도 같은데, 네. 뭐 좀 적어보세요. 뭐 인기마 이제 접종 구도기 때문에 이거 뭐 인기마 3마리 3복조 이렇게 뭐 추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수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조합을 좀 잘 해야 되겠고, 저는 이 4 서피션트 에비던스, 저는 얘를 데뷔했을 때 데뷔 전에도 제가 특별히 얘를 가지고 이 평일날 또 분석으로 올려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이 혈통 잠재력이라든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직전은 1000m입니다. 이건 뭐 따라가다가 지쳐갖고 그냥 끝났어요. 뭐 어떻게 손 써도 새도 없이 그쵸, 끝났지만
이번에 이제 1200m 레이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좀 1군까지 전 간다고 봐요. 이 서피션트 에비던스 4번 얘는 뭐 인기권이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6번 콜렉터 윕이 자, 이 앞경주 같은 경우는 배당판부터 아예 그냥 없다라는 식으로 그 팔리더라고요. 당시에 이착순군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팔리더니만 여지없이 3차게 딱 머물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편성이 너무나 약해졌고 또 뭐 맘만 먹으면 앞장 승부까지 가능한 그런 경기여서 요거 인기만지만은 문정균 기수가 올라왔다는 점에서 강동은 필연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을 대가리로 인정하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뭐 때려보는 거 있죠? 예, 요거는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직전에 이제 달라진 걸음이 나왔단 말입니다. 1번 예상 이번 주 33주에서 또 김혜성 기수가 많이 기승을 하는데 많이 입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후 33주 승부 현황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경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얘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직전에 뭔가 종반의 가능성을 보여서 제가 조교 때도 상당히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뭐 훈련 강도 자체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이 올리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1200m이고 어쨌든 뭐 지금 뭐 인기마들이 전력은 앞서 있습니다만 전개가 무조건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변이 난다라면은 김혜선이가 한번 해주지 않겠냐 일 예상까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좀 인기권일 것 같은데 8번 원더볼트가 뭐 실전을 거치면서 걸음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 훈련 시에도 직전보다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이고 이제 4번하고 이제 직선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4번보다는 8번이 좀 더 앞에 붙는 말이고 해서 정평출하면은 마지막까지 선두권에서 끈기를 보일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8번 원더볼트 인기마지만 얘도 백등권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경마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경마 7경주로 왔습니다.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이제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 요거는 이제 혼합 경기에 또 국산마들이 몇 마리 좀 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외곽에 11 올라 영웅 이게 좀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제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직전에 사실 저는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 발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편성이 워낙에 허접해졌어요, 진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뛰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11 올라 영웅 이번만큼은 실수 없이 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얘를 좀 중심으로 좀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 신동원 위원님은 준메인 승부 어떻게 풀어갔을 거예요? 예, 우선 깜빡이나 저배당 맞고는 좀 이제 불안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는 이 문학스 캠퍼 여기 이제 저기 적당한 거리에 다시 또 내려왔어요. 직전에 이제 아베가 타고도 이 정도 성적이었다라면 가능성이 있고 안쪽에는 1번 매직골드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주행 검사를 2번이나 다시 받고 출전을 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발걸음을 보여줄 만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매직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스피드 외산사분 같은 동권 말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약간은 밀리는 감은 있습니다만 조교 때 밀린다고 다 못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일 매직골드까지 한번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또 안쪽에 있는 말들의 좀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7라운드 우리 신동원 위원님의 또 준메인 승부 또 많은 또 관심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경마 8경주로 왔습니다. 자, 국내산 4군의 안말 레이스인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노리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준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신동훈 위원님이 좀 먼저 좀 풀어주시죠. 네, 노리는 말은 이제 공개가 나올 것 같은데 맞죠? 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3 Nothing Better 직전에 이제 인기 3위였는데 역시 빠졌어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선행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난번에 보면은 배당판부터 전혀 안 팔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없다고 뭔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된다라고 봤는데 뭐 조교시 모습은 또 같아요. 항상 뭐 열심히 조교를 하는 마방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인기도에서 밀린다라면은 3 나스ing 베터가 좀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ing 베터 서수근 기수 최근에 4조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몇도 좀 있어요, 좀 제가 볼 때. 그렇죠. 뭐 팔리면 거의 빼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관심권에 있는 말들이 좀 몇 마리가 좀 출전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자본 브라운 테리엇이 뭐 조인경 기수가 올라와서 뭐 어느 정도 인권이 좀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뛰어왔던 편성의 사이즈로 본다면은 얘가 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선 정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여서 브라운 테리엇을 좀 중심으로 할 거고, 자, 여기 이제 13번 가을 풍경 같은 경우도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따라가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얘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 자, 한가운데 9번 맥시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좀 제가 의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네, 잘 아는 경주니까, 자, 8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준메인 승부, 자, 인기만 하나는 좀 걷어내고 자, 승부를 다 들어갈 거니까요. 자, 8라운드도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울 경마 구경주로 왔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뭐 센 말들이 없는 이 기복형 마피들과 하는 한판 대결인 것 같은데 뭘 좀 세게 보세요. 예, 우선 8경주 경주 결과가 이제 중요합니다. 40수조가 이제 브라운 테리엇이 지금 언급. 만약에 입상을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6산호 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보여준 걸음이 뭐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다 이제 허접한 그런 모습이지만 경주 경험이 많지가 않고 기성 기수가 또 조인공 기수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6산호를 꼭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라 8경주 경주 결과에 따라서 산호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직전에 그 종합지 백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배당판은 뭐 엄청 팔렸죠. 뭐 이거 원소는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앞에 붙길래 오는 줄 알았어요. 또. 근데 이번에 1800 거리 눌러 출전하고 있는데 6번 한호가 이제 직전부터 저도 이제 변화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권에 좀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외곽에 12번 백호 마방 스타일로 볼 때, 기수 스타일로 볼 때 선행을 한번 나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9번 북두신권도 빠른 말이긴 하지만은 사실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순영 조교사가 승부를 해주면은 우리 하만식 기수한테 선배님 선행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선행 가는 순간 그대로 꽂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저는 이번에 얘가 조금 인기도에서 밀리는 경기로 봐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경기로 보고 한번 얘를 과감하게 대가리 넣고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또 뭐 하나 대답해보세요. 저희 뭐 추천 여부를 떠나서 1번 저돌에 왜 박시천을 태웠는지 어떻게든 이 경마 팬들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기승기수 기용이라 이게 참 안 팔릴 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무조건 팔리죠. 저도는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데 박시천이가 뜬금없이 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저거는. 참 어쨌든 43조도 참 도깨비 마방인데 어쨌든 저돌이 전개가 굉장히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이라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돌 쪽으로 좀 말을 좀 타야 되는데 네, 전혀 안 그렇죠.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예. 저는 13번 연주대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 선장 의지를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조경호 기수가 그랑프리도 못 나왔고 네. 나름대로 뭐 짜증도 많이 날 거고. 자, 연주대구는 역시 이제 스타트가 관건입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서둘러 중요한 관건인데 오히려 바깥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반에 무분 뜨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13번 연주대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 10경기로 왔습니다. 자, 우리 신동훈 의원님은 또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자, 준비를 하셨는데 자, 요게
이제 인기마들이 지금 샌드장 있죠? 네. 불사 이 안쪽에 있죠? 외곽에 열하나 다비도 좀 팔리려나 이번에? 다비는 안 팔리겠죠. 승승필전이 좀 승승전이. 팔리겠구나. 네. 배당이 나올만 하네요 진짜 보니까. 네. 배당이 나올만 한 것 같은데. 저는 10번 대장정 직전에는 뭐 마피 자체가 좀 무거웠어요 제가 볼 때. 무거우니까 중간 걸으면 시원하게 뻗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가 사실 능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뭐 강한 여신도 뛰어봤었고 또 말로 없는 하고도 뛰어봤었고 그래서 대장정 이번에 컨디션도 좀 좋아진 그런 상황이라 이 조경호 기수가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밀어붙이면은 뭐 충분히 좀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10번 대장정 열이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인데 네. 한번 풀어주세요. 우선 뭐 샌드장이 이제 거리를 400을 늘려갖고 출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인 건 인정이 됩니다만 주로가 무거웠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이 바다돌풍 이제 승군전인데 계속 이 연투를 때려요. 27조에서 27조 답지 않게. 예, 그런 모습이 있고 조교시에도 역시 이 승군전을 대비해서 강도 높게 조교를 실시를 하는 모습, 또 마무리 조교는 오경환 기수가 또 실시를 하는 모습까지 목격이 된 마필이라 이거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1800을 2번 뛰어봤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다돌풍을 좀 중심으로 놓아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바다돌풍이 중심으로 하고 인기마가 부러지면 충분한 좀 배당이 나오지 않겠냐. 5번 바다돌풍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세게 보내요 5번에. 네. 오경환 기수가 또 지난주에 좀 부진했죠? 네, 문제. 최근에 부진해서 한번 또 갈 타이밍이 됐고 바다돌풍 자, 입장만 하면은 또 재미있는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10경주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또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 꼭 적중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다음 이제 서울 11경주로 왔습니다. 자, 이 후반부 들어서는 길목에서 이제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또 멋진 마무리를 위해서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이 와츠 빌리지 선행 갈까요? 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선행 여부를 떠나서 인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정하는 경우지요. 짠말 같아요. 내년에 이제 서울의 외산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좀 조심스러운 추천인데 좀 짜증나는 말이야. 10번 판타스틱 러너. 아 얘도 진짜 제가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얘도. 이렇게 못 될 말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박태준 기수가 탔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능력이 나오겠죠. 부담 중량은 내려오고. 근데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좀 있죠, 사실은. 네. 상대가 좀 강한 면이 있는데, 저는 얘에 대해서 좀 아직 미련을 좀 못 버리고 있습니다. 뭐, 대가리로 놓고 갈 그런 전력은 아니지만은, 그런 편성도 아니지만, 저는 10번 판타스틱 러너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현장에서 상태가 좋으면은, 배팅권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승부하실지, 수답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뭐 강축이 서 있다고 해서 배당이 안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9번 마리대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저희 둘 다 또 개인적으로 적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배당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올 축에. 세게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승군전입니다. 7번 광개토함. 조교시 발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뭐 도전을 나서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얘도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끼리 중대끼리 이런 애들을 잘라낼 수 있다라면은 와츠 빌리지를 축으로도 충분한 배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원성님께서도 또 지금 전혀 안 팔리는 마필 정말 노려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강축의 저배당은 세게 보지 않는다. 강축의 중배당 쪽으로 무난히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라 강력하게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 대끼리 진대끼리를 네, 다 자릅니다. 다 자른다면은 네. 야 이거 진짜 배팅 찬스래요 진짜. 네. 저도 음성 듣고 따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11라운드 우리 신동원 의원님이 이제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은 그만큼 또 힘도 나겠죠. 네. 자 11라운드
많은 또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12경기로 왔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대끼리 막권을 잘라내고 한 방으로 밀어넣는 한방 승부처로 예고를 드리겠는데 먼저 좀 풀어주죠. 네, 우선 최저 배당은 이제 3 정상마루에 이 5 3명 센트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인디언 블루로 갈 것 같아요. 인디언 볼만 3번 4번인가요? 막권 조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상마루가 그래도 여기서 장난은 아니지 않냐. 직전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 방을 때리는 마필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뭐 공개를 해주시나요? 어쨌든 뭐 현장 공개인지 지금 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3 정상마루를 인정을 하는 거 요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풀어주시죠. 한방 승부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마루도 사실 뭐 직전에 원체 여유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행을 안 가도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 3번 정상마루는 좀 세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좀 세게 보고 있는 말이 외곽에 있는 14번 스트라디오트예요. 제가 물먹은 말입니다. 저번에. 네, 이 적용호 기수가 이제 문제는 이 포인트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날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제가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사실 얘는 거리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직전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깨진 경기여서 이건 한 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거 외곽에서 감고 나오면 직선 싸움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좀 세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13번 문학타, 얘도 기본기 있는 말이죠. 또 11 금영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끼리 맞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대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나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한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토요 경만 해설 방송을 전해드렸고요. 좀 많은 말들이 출전하고 있지만은 막상 또 분석을 해보면은 충분히 또 붙어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고 저희가 또 맞출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일요일 경마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동훈 의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의 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